반갑습니다. 저희들은 노인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나온 정유입니다. 임일범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는 심각한 현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 노인 문제를 모여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노인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빈곤, 질병, 고독, 나아가서는 꼰대, 고집 이런 것들입니다. 종종 지하철 안에서 황당한 경험들을 해보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야, 비켜라! 다 이게 네 거가! 하면서 버럭고함 지르는 노인들 앞에서 젊은이들은 헐, 꼰대! 그러면서 바로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왜 노인 문제는 계속해서 이렇게 악순환 되어질까요? 그것은 배움의 기회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생각과 마음과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노인은 학대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가정에서도 노인 문제로 소통이 잘 안 되어서 부부싸움이 심해지고 극기하는 가정폭력과 황혼이혼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시면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원고에는 여기저기서 손을 드는데 시간 관계상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외로움입니다. 앞의 여러 가지 문제들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대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김일범 선생님의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저희 이야기 모임에서는 이야기 주제를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가족 해체 등으로 발생하는 각종 사회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대안 마련으로 결정하였고요. 이에 대한 문제 인식, 해결 방안, 그리고 정책 제안, 결론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2019년 3월 28일에 발표한 장래인구 특별추계에 따르면 2017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전체 13.8%에서 2030년 25%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2067년에는 46.5%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또한 2000년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여 다른 나라들에 비해 고령화 사회 진입 속도가 매우 늦은 반면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데는 17년이 걸렸으며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데는 7년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다른 나라들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부산은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가장 고령화 속도가 빠른 도시이고요. 작년 2020년 12월 31일 기준 전체 인구의 19.4%가 고령 인구로 나타나서 올해 하반기에 부산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1인 가구 또한 2019년 기준으로 6,148세대로 전체 가구 비중 중 30.2%를 차지하고 있고요. 1인 가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 1인 가구 중 고령자 가구 구성비를 보시면 2020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평균 가구원 수 또한 1980년 4.6명에서 2017년 2.4명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가족 해체 등으로 인해서 고독사라든지 노인 자살, 복지 사각지대와 같은 각종 사회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 문제는 우리나라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회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다거나 각각의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 심각한 사회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네, 해결 방안은 다시. 김일범 선생님 참
분명하고 또렷하게 잘 발표해 주고 계시죠. 예, 우리 노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요, 노인 존중 문화가 좀 확산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나아가서는 노인의 이 답답한 문제를 직접 제안할 수 있도록 공론의 장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노인의 마음과 마음을 이어줄 수 있는 노마마이 교실이 상설 운영되었으면 합니다. 독거노인과 일반 노인의 친구 맺기 운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노인 스스로에게 노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이크가 잘 안 돼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회복지 정책 및 서비스들과 같은 이제 공식적 서비스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각종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이라든지 복지 정책들이 수없이 추진됐으나 제대로 된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조회에서 이야기 모임에서 제안드리고 싶은 내용은 같은 지역에 거주하면서도 단절된 이웃들이 이웃 간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사업이 좀 필요하다라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러한 관계 회복을 토대로 해서 지역 주민분들 스스로 지역 주민들에게 돌봄과 안부를 제공하는 비공식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각종 사회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제1차 사회 안전망이 될 수 있다라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예. 해주시죠. 이제 제안하고 싶은 정책으로는요, 노인들에게도 배움의 장을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안드리고 싶은 정책은 관계 회복을 바탕으로 이웃 간 돌봄과 안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소규모 공동체를 조직하는 사업을 제안을 드리고요. 이러한 소규모 공동체는 같은 지역에 한 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취미나 여가, 연령, 생활 반경 등에 따라서 여러 개의 소규모 공동체를 만들고요. 그리고 이러한 소규모 공동체가 각각 교류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정책적 접근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여러분, 미스터 트롯 임영웅 가수가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노래를 불러서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는가 생각을 해보니 노인들의 삶은 보상받을 수 없다는 상대적 상실감에서 50대, 60대 분들이 열편으로 뭉쳐지게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만큼 외롭고 기댈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노인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입니다. 건강한 노인 가정 사회를 위해서 다 통하는 대화가 꼽힐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껏 마음의 응원을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직 저희 결론이 남았습니다. 조금 이따가 박수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시간은 좀 끝났는데, 예, 여튼 결론을 말씀드리면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가족 개체는 우리 사회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될 사회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 준비를 해야 하고요. 또한 혈연 가족 외에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1인 가구들을 하나의 가족의 형태로 인정하는 법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웃 주민들 간 비공식적 지원, 예를 들어서 안부 확인이라든지 가사 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돌봄과 안부에 중점을 둔 공동체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